이제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쌓여있던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이런 부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텐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무래도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네. 소위 도주 대사라고 이제 사람들이 일명 부르는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호주로 대사로 임명돼서 갔는데, 이 이슈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고 당장 들어와야 된다. 네.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뛰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안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한 2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2년 내내 소위 검찰권과 기소권만 가지고 야당 탄압에 그 힘을 다 쏟은 나머지 외교도 엉망이고 경제도 폭망하고 민생도 파탄이고 그 곳곳에서 소위 사고만 쳤는데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 이번에 이종섭 장관의 해외 도피 도주세사를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이 압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위 국가를 보유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위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차장병 이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이제 해병대 내에 1차 조사가 있었고 그걸 이첩해야 되는 순간에 그렇죠. 소위 대통령이 대노하고 그 대노한 것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일종의 보고된 내용을 본인이 다 사인했죠. 사인까지 한 결재까지 것을 하고. 예. 뒤집는 그 결정을 과정에 내린 거죠. 예. 있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그걸 이행한 일종의 이 사건의 키맨인데, 여기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그 진실이 드러나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이 대통령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위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만 시간을 끌면 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은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국내에 체류케 하고 다른 대사를 보내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임명하는 텐데, 게 문제죠. 제가 이 과정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네.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싶은데, 우선 도피시켜 놓고 예.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공수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최근에 공수처 장관 이제 추천 과정에서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을 주장했던. 네. 공수처장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수장을 바꾸게 되면 그동안 공수처가 그동안 뭐 제대로 한 게 없다고 하면서도 나름 그래도 뭐, 이제 예, 여러 가지 해왔죠. 꾸역꾸역 해왔던 모든 예, 일을 예.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도피시키고 공수처를 무력화하고 그러면서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도가 읽혀지고 있어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황상무 수석이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 MBC 잘 들어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 테러 사건, 기자를 테러했던 군 정보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회칼로 두 방을 이제 찔려서 중상을 입었거든요. 그 사건을 얘기했어요. 이게 수석이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언론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게? MBC 시칼 테러 사건이라고 이제 명명되겠죠. 그런데 추론해 보면 예. 그 직전에 이종섭 장관의 소위 호주 이제 탈출 사건이 있었는데 미리 MBC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공항 안에 들어가 예, 있으면서 맞습니다. 그 장면을 취재를 했죠.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취재를 하지 않았으면 조용히 그렇죠. 아무도 몰랐으니까. 넘어갔을 텐데 예. 그것도 마침 MBC가 취재를 했단 말이죠.
공익 취재도 그러니까 하고요, 비행기에서. 네, 네, 이제 호주까지 가서 예, 또 예. 취재를 하고 그러니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MBC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과 일부 뭐 혹시 그 자리에 대통령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MBC에 대해서 굉장히 저 비난 섞인 뭔가 좀 손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지 않았겠나 추측됩니다. 네, 추측. 뭐 네, 추측, 네, 의혹입니다만. 의혹.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MBC를 상대로 기자간담회에서 MBC 잘 들어라고 하면서 네. 그 시칼 테러 사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리 농담이라고 네. 포장하더라도 농담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소위 MBC에 대해서 협박한 거 아닙니까? 거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번 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교육 카르텔 예.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교육 시장의 학원의 대표자들이 반발하니까 곧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의사들 중에도 바른 말하는 의사들은 입을 틀어 막았고 과학자들한테도 그렇게 행동했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방식을 여실하게 보여준 건데 언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생명이 이 소위 이 일종의 사회나 특히 이 권력기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능을 가지라고 하는 게 언론 자유의 핵심인데 견제하고 감시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시칼 테러 사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수준을 반영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여실한 장면이어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종섭 네, 소환, 맞아요. 황상무 사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예. 저 후보들이 후보들도 하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본인들도 현장에 가보면 그 두 사건이 총선 앞두고 얼마나 민심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는지가 느껴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보들도 아마 강력히 주장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그동안 해왔던 성격상 소환하지도 않고 경질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더 국민의힘에 불리해진다고 하면 일정한 조치를 취하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을 뭐랄까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부는 없거든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근데 지금 정부는 군림하려고 했고 국민들 협박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 곳에서 행동했고 단 한 번도 진정한 사과라는 건 거의 없었고 없었죠.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을 2년간 지켜봤던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아마 따끔하게 심판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침 이제 그 사안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즉각 들어와서 수사 받아라. 두 번째는 그 황상무 본인 스스로 사퇴해라. 이렇게 경질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대통령실 입장은 뭐냐? 사퇴는 없다. 황상무 사퇴는 없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소환을 해야 오지. 그냥 어떻게 들어오냐? 소환해라. 그러면 공수처는 왜 가만히 있냐? 소환해라. 이러면서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수도권의 후보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그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단번에 거절이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서 얘기를 안 했어요. 한마디도. 그러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사과 문제로도 한번 이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럼 두 번째 충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지금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이제 그러면 완전 이선 후퇴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정치 전면에 나서기 어려울 텐데 이게 혹시나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예. 무대의 주인공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종섭 이제
도주대사 건하고 황상무 식칼테러 위협 건이 동시에 터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이야 당연히 뭐 즉각 소환 또 당연하죠. 사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당의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들과 유력한 후보들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주장이라고 상식적인 보는데 거죠. 그동안 보여줬던 용산의 태도가 심지어 장해찬 후보도 끝까지 안 자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여전히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소위 2차 갈등이 어떻게 뭐 수습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그 수습의 단계를 넘어선 거 넘어섰다. 아닌가. 수습을 시도한들 예. 쉽지 않을 거고 봉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 소환하거나 사퇴시키지 않으면 원- 해결이 안 어렵죠. 되는 사안이기 네. 그런 때문에 상황이죠. 총선의 시계는 이제는 25일 앞으로 다가왔죠. 다가왔고 이제 곧 다음 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개시되지 않습니까?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 왔습니다만 뭐 선거가 여러 이제 예측 못하는 변수들의 총합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그 총합이 선거 운동 개시될 시점이면 대체로 국민들이 마음을 정합니다. 정하죠. 이미 네, 이제 상당하게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저 작년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용산과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고 있어서 국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이런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물러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한 번 이제 수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 화재 현장 가가지고 인사한 장면 기억나시죠? 네. 90도 폴더 인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모습을 또 재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습이 될까요? 수습이 잘 안 될 거고 특히 호주에 있는 민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호주에서 그렇죠. 시위도 캠페인을 하고 있죠. 하고 네. 또 국내에서는 계속 요구할 것이고 뭐 그런 여진이 계속될 텐데요. 뭐 사건을 덮는 방법이 있죠. 그것에 대한 화제를 다른 쪽으로 것으로 돌리는 빨리 거. 돌려서 예.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덮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런 어떤 시도를 할 줄 압니까? 뭐 의사 파업 문제를 더 해결한다든지 예를 뭐 들면 화끈하게 봉합. 뭘 한다든지 과거에 주로 썼던 수법입니다만 어떻게든 북풍을 유도해서 오늘 또 미사일 쐈더라고요. 네, 북풍을 유도해서 그 우리 국민의 이 시야를 또 북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시도를 통해서 그 사건 자체를 잊어먹게 하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참 그래서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뚫고 나가면서 정면으로 각을 세우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든 이번 총선을 윤석열 심판 선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뒤로 숨기고 네.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온갖 이제 보수 언론들이 다 일종의 이제 박근혜 한동훈- 대통령이 네. 그 형광등 100개 아우라에 버금갈 정도로 이제 띄워줬지 않습니까? 한동훈 마케팅. 네. 이제 그것 때문에 한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비교하면서 그 소위 정권 심판 구도가 약간 이제 뒷전에 밀렸는데 이제 저희 이제 공천이 이제 마무리되고 또 우리 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면에 선거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조국 혁신당이 나서면서 이 윤석열 심판을 명확하게 하고 또 첫 번째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한다고 하면서 일종의 정권 심판 분위기가 또 전면에 다시 올라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